우주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기묘하고 놀라운 곳입니다. 은하수 중심에서 럼과 라즈베리 향기가 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겠어요? 중성자별 한 티스푼이 전 인류보다 무겁다는 게 말이 될까요? 우리가 알고 있던 별자리가 사실은 틀렸을 수도 있다니 정말 충격적이지 않나요? 오늘은 여러분이 절대 학교에서 배우지 못했을 우주에 관한 놀라운 진실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주 공간 한가운데서 달콤한 과일 향과 술 냄새가 난다면 어떨까요? 실제로 그런 곳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은하 중심부에 위치한 거대한 성간 구름이죠. 천문학자들이 사수자리 B라고 부르는 이 먼지 구름은 우리 은하의 심장부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곳에서 아미노산을 찾기 위해 수천 개의 신호를 분석했습니다. 아미노산이 발견된다면 다른 행성에서도 생명체가 탄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증거가 될 테니까요. 우주 생물학자들에게는 정말 중요한 발견이 될 수 있었죠. 아미노산은 찾지 못했지만 대신 에틸포르메이트라는 흥미로운 화학물질을 발견했습니다. 이 물질의 특징이 재미있습니다. 라즈베리 맛이 나거든요. 더 놀라운 건 이 화학물질이 럼 냄새도 난다는 겁니다. 우주 한복판에 거대한 칵테일 바가 있는 셈이죠. 이제 정말 믿기 어려운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중성자별이라는 천체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이 별의 밀도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얼마나 조밀한지 감이 안 오시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중성자별 물질을 티스푼 하나만큼만 떠낸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 작은 양의 무게가 무려 1조 킬로그램이 넘습니다. 전 세계 인구 전체를 합친 무게가 수천억 킬로그램 정도인데 그보다 훨씬 더 무거운 거죠. 티스푼 하나가 인류 전체보다 무겁다니 정말 놀랍지 않나요? 중성자별은 이름 그대로 거의 순수한 중성자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중성자들이 아주 작은 공간 안에 빽빽하게 압축돼 있죠. 만약 전 인류를 중성자별만큼 압축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모두가 각설탕 하나 크기의 공간에 꽉 눌려 들어가야 할 겁니다. 중성자별의 중력도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평균적으로 지구 중력의 20억 배나 강하죠. 이 엄청난 중력은 별에서 나오는 빛조차 휘게 만듭니다. 중력 렌즈 효과라고 하는 이 현상 덕분에 천문학자들은 별의 뒷면까지 관찰할 수 있습니다. 중성자별이 이렇게 빠르게 회전하는 이유는 탄생 과정에 있습니다. 초신성 폭발로 태어날 때 받은 엄청난 에너지가 별에게 극도로 빠른 회전을 선물하죠. 어떤 중성자별은 1초에 여러 번씩 회전합니다. 가장 빠른 것은 분당 43,000회까지 돌 수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 별들은 점차 속도가 느려집니다. 결국 펄서 묘지라고 불리는 상태에 도달하죠. 더 이상 감지할 수 없을 정도로 느려진 상태를 말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분당 수만 번씩 돌던 별이 말이죠. 해왕성에 대한 재미있는 사실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 행성이 발견된 이후로 태양 주위를 딱 한 바퀴 돌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1846년에 처음 발견됐으니까 거의 180년 가까이 됐는데 말이죠. 해왕성은 태양계에서 8번째이자 가장 먼 행성입니다. 태양으로부터의 평균 거리가 엄청나게 멀죠. 지구가 태양에서 떨어진 거리의 약 30배나 됩니다. 그러니까 공전 궤도를 한 바퀴 도는데 얼마나 오래 걸릴지 상상이 가시나요? 이 파란색 가스 행성은 태양을 한 바퀴 도는데 무려 165년 정도가 걸립니다. 2011년에야 발견 이후 첫 공전을 완성했죠. 해왕성에서 1년을 산다는 건 지구 시간으로는 평생을 사는 것보다 긴 시간입니다. 밤하늘을 볼 때 북쪽 방향을 알려주는 북극성, 폴라리스에 대해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 별과 곧 작별해야 한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물론 당장은 아닙니다. 앞으로 약 12,000년 정도는 더 우리 곁에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그 시간이 지나면 베가라는 다른 별이 북극성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모든 건 지구의 자전축 때문입니다. 우리 행성의 축은 아주 긴 주기로 천천히 변합니다. 정확히는 26,000년을 주기로 말이죠. 이 긴 주기 동안
북쪽 방향을 가리키는 별이 계속 바뀝니다. 베가가 우리 밤하늘의 주인공이 되는 건 사실 처음이 아닙니다. 수천 년 전에도 한번 북극성 역할을 했었거든요. 역사는 반복되는 법이죠. 같은 이유로 여러분의 별자리도 틀렸을 가능성이 큽니다. 믿기 어렵겠지만 정말입니다. 왜 그런지 설명해 드리죠. 태양은 매달 다른 별자리 앞을 지나갑니다. 멀리 있는 별들을 배경으로 태양의 위치가 바뀌는 거죠. 낮에는 태양이 너무 밝아서 그 뒤에 별들을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밤하늘을 보면 태양이 어느 별자리에 있는지 알 수 있어요. 반대편 별자리가 보이니까요. 점성술에서 말하는 별자리와 실제 천문학적 별자리가 맞지 않는 주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지구 자전축의 세차 운동 때문이죠. 이 회전의 결과로 지구는 적도 부분이 약간 부풀어 올라 있습니다. 스케이트 선수가 회전할 때 치마가 펼쳐지는 것과 비슷하죠. 달과 태양의 중력이 이 불룩한 부분을 잡아당기면서 지구가 팽이처럼 흔들립니다. 이 흔들림이 지구의 축을 움직이게 하고 중심선이 천천히 원을 그리며 회전하게 만듭니다. 정확히는 25,800년에 걸쳐서요. 이 움직임이 지구에서 보이는 황도대 별자리의 시야를 바꿉니다. 별자리들이 대략 사람 한평생 동안 1도 정도 동쪽으로 미끄러지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죠. 느리지만 확실한 이 행렬은 기원전 150년경 히파르코스가 맨눈으로 처음 발견했습니다. 고대에는 춘분점, 즉 봄의 첫날이 양자리에 있었어요. 하지만 세차 운동의 결과로 기원전 100년경에는 물고기 자리로 이동했죠. 현재도 물고기 자리에 있고 서기 2700년까지는 계속 거기 있을 겁니다. 그 이후에는 물병 자리로 이동하고 또 다음 별자리로 계속 움직이겠죠. 25,800년의 긴 여정을 거쳐 결국 다시 양자리로 돌아와 순환이 반복됩니다. 여러분 생일에 태양이 실제로 어느 별자리에 있는지 궁금하신가요? 실제 천문학적 날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양자리는 4월 19일부터 5월 14일, 황소자리는 5월 15일부터 6월 20일, 쌍둥이 자리는 6월 21일부터 10월 22일까지입니다. 이렇게 계속 이어집니다. 아마 여러분이 알고 있던 별자리와 다를 겁니다. 점성술에서 사용하는 날짜와 실제 천문학적 사실은 상당히 다르거든요. 놀라우시죠? 더 놀라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거북이가 달 주위를 돈 적이 있다는 사실 믿으시겠어요? 조드 7호라는 소련의 탐사선이 있었습니다. 존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이 우주선의 임무는 달을 연구하는 것이었죠. 달 주변 공간에서 색을 측정하고 다양한 거리에서 지구와 달 사진을 찍으며 탐사 시스템을 시험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이 우주선에는 특별한 승객들이 타고 있었어요. 생물학적 탑재물이었죠. 거북이, 초파리, 미럼, 식물, 씨앗, 박테리아, 그리고 다른 여러 생명체들이 비행에 포함됐습니다. 러시아 과학 아카데미에 따르면 조종석에는 키 175cm, 몸무게 70kg의 마네킹도 앉아 있었습니다. 방사선 탐지기를 포함하고 있었죠. 이 우주선은 유인 달 우주선의 전신으로 계획됐습니다. 소련 최초로 성공적인 달 궤도 비행과 지구 귀환 임무를 완수했죠. 거북이들은 우주를 여행한 최초의 지구 생명체 중 하나가 된 겁니다. 달에 관한 또 다른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달이 점점 우리에게서 멀어지고 있다는 거 아시나요? 매년 조금씩 말이죠.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달 레이저 측정 실험 덕분입니다. 아폴로 임무 중에 우주 비행사들이 달 표면에 특수한 거울을 설치했습니다. 지구의 관측소에서 이 역반사경을 향해 레이저를 쏘죠. 레이저 빛이 달까지 갔다가 다시 지구로 돌아오는데 걸리는 시간을 측정합니다. 이 왕복 시간을 이용해서 지구와 달 사이의 정확한 거리를 계산할 수 있어요. 아폴로 11호와 15호 임무, 그리고 2개의 루노호드 임무에서 설치한 거울들이 아직도 작동하고 있습니다. 측정 결과 달은 매년 평균 3.8cm, 약 1.5인치씩 지구에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나선형으로 천천히 바깥쪽으로 이동하는 거죠. 엄청나게 느린 속도지만 수백만 년이 지나면 상당한 거리가 됩니다. 밤하늘을 올려다볼 때 별들은 반짝이는데 행성들은 그렇지 않다는 걸 눈치채신 적 있나요? 이유가 있습니다.
별들이 반짝이는 건 그들이 너무 멀리 있기 때문입니다. 대형 망원경으로 봐도 작은 점으로만 보이죠. 지구 대기가 별빛을 교란시키기 쉽습니다. 별빛이 우리 대기를 통과할 때 모든 광선이 굴절됩니다. 방향이 살짝 바뀌는 거죠. 다양한 온도와 밀도를 가진 대기층을 통과하면서 말이죠. 빛이 지그재그로 이동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만약 지구에 대기가 없다면 빛은 일직선으로 우리 눈에 도달할 겁니다. 하지만 대기가 있어서 빛의 경로가 계속 흔들립니다. 그래서 별이 반짝이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반면 행성들은 훨씬 꾸준하게 빛납니다. 왜냐하면 행성은 지구에 더 가까워서 하늘에서 작은 점이 아니라 작은 원반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망원경으로 보면 행성들이 원반 형태인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별들은 여전히 점으로만 보이지만요. 행성 원반에서 나오는 빛도 지구 대기를 통과하면서 꺾입니다. 하지만 한쪽 가장자리의 빛이 한 방향으로 지그할 때 반대쪽 가장자리의 빛은 반대 방향으로 제그합니다. 이 지그와 제그가 서로 상쇄되는 거죠. 그래서 행성들은 꾸준히 빛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물론 행성도 수평선 근처에 있을 때는 반짝일 수 있습니다. 수평선 쪽을 볼 때는 위를 올려다볼 때보다 더 많은 대기를 통과해야 하니까요. 만약 우주에서 별과 행성을 본다면 둘 다 꾸준히 빛날 겁니다. 빛을 방해할 대기가 없으니까요. 경험 많은 관찰자들은 이런 차이로 별과 행성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반짝이는 건 별이고 안 반짝이는 건 행성이라고요. 물론 확실히 알려면 다른 방법도 사용해야 합니다. 근처 별들과 빛의 안정성을 비교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반짝임의 차이는 꽤 신뢰할 만한 구별법입니다. NASA에 대해서는 다들 아시지만 NACA에 대해서는 아시나요? 국립항공자문위원회 NACA는 1915년 3월 3일에 설립됐습니다. 비행 문제의 과학적 연구를 감독하고 지휘하기 위한 헌장을 받았죠. 오빌 라이트 같은 저명 인사들이 회원으로 참여한 이 그룹은 수십 년간 초기 항공 기술을 발전시켰습니다. 비행의 실용적 해결책을 연구하고 개발했죠. 결국 1958년에 NASA에 흡수됐습니다. NACA가 없었다면 오늘날의 NASA도 없었을 겁니다. 항공우주 기술의 초기 기반을 다진 조직이었으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NASA만 기억하지만 NACA의 공헌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주에서 아무도 성관계를 가진 적이 없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NASA는 공식적으로 인간이 우주에서 성적 활동을 한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사실 우주의 무중력 상태에서는 여러 어려움이 있습니다. 뉴턴의 제3법칙 때문이죠. 모든 작용에는 반작용이 있다는 법칙 말입니다. 만약 커플이 붙어 있다면 그들의 움직임은 서로를 밀어내게 됩니다. 따라서 한 사람의 행동이 다른 사람의 속도를 바꾸지 못하죠. 다른 물체에 고정되지 않는 한 말입니다. 움직임이 발생할 때마다 약간의 어려움이 생깁니다. 커플이 다른 물체에 고정되지 않은 채로 움직인다면 충돌이 발생할 수 있어요. 우주 정거장 안에서 이리저리 튕겨 다니게 되는 거죠. 실제로 우주와 같은 지구 밖 환경에서의 임신에 대한 개념 연구가 있었습니다. 이게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2009년 기준으로 NASA와 다른 기관들은 달 탐사를 위한 장기 임무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우주 정착지 건설과 탐험을 목표로 하는 프로젝트들이죠. 이 주제는 생명과학 분야에서 존경받는 과학자들의 관심사였습니다. 스티븐 호킹은 2006년에 인간의 생존 자체가 우주 환경의 극한 한계에 성공적으로 맞서 싸우는 데 달려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안드로메다 은하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이 은하는 북반구에서 맨눈으로 볼 수 있는 유일한 은하계 외 천체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안드로메다를 맨눈으로 발견할 수 있다면 253만 전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빛이 그곳에서 우리에게 도달하는데 그만큼의 시간이 걸리니까요. 찾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카시오페이아 별자리를 찾아야 합니다. 카시오페이아는 초저녁에 북동쪽 하늘 낮은 곳에 나타납니다. 저녁이 깊어지면서 점점 위로 올라갑니다. 자정이 조금 지난 새벽에는 카시오페이아가
북극성인 폴라리스 위 높은 곳에서 발견되죠. W자 모양의 절반을 주의 깊게 보세요. 한쪽 반이 다른 쪽보다 더 깊게 파여 있습니다. 이 더 깊은 V자가 하늘의 화살입니다. 안드로메다 은하를 가리키고 있죠. 이 방향을 따라가면 안드로메다를 찾을 수 있습니다. 물론 빛 공해가 없는 어두운 하늘에서 봐야 합니다. 시속 70km로 차를 몰고 가장 가까운 별까지 간다면 얼마나 걸릴까요? 약 6,550만 년이 걸립니다. 프록시마 센타우리, 우리 태양계의 가장 가까운 별은 여전히 40조 8천억 킬로미터나 떨어져 있습니다. 약 268, 770 천문 단위죠. 별들 사이의 거리를 이야기할 때는 더 이상 천문 단위를 쓰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광년이 사용되죠. 광년은 빛이 1년 동안 이동하는 거리입니다. 약 9조 4, 610억 킬로미터에 해당합니다. 알파 센타우리 A와 B는 대략 4.35억 년 떨어져 있습니다. 프록시마 센타우리는 4.25억 년으로 약간 더 가깝죠. 시속 70km로 가는 차는 연간 약 61채 1,002km를 이동합니다. 그러니까 차를 이용한다면 대략 6,557만 년 정도 걸릴 겁니다. 인간의 평균 수명이 80년이라고 하면 약 82만 세대가 지나야 도착할 수 있는 거리죠. 우주의 크기는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